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곽길령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 저번에 이제 강의했던 거는 여러분의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계약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생활 속에 자취방을 구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들, 그리고 공동생활 예들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청약제도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청년의 시기에 청약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뭐 불가능하게 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오늘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청년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를 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청년의 날이 제정됐던 첫 해예요. 첫 번째 청년의 날이 제정됐는데요. 매년 9월 셋째 주 이제 토요일 날이 이렇게 청년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청약제도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정부나 이제 사회 주체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년들이 열악한 점을 이제 인지를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제정한 거고, 또 내년 2회가 되겠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그리고 풍성하게 참여를 해야지만 청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시기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잖아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 시기가 생애 전반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될 수도 있고, 시작점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기가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보면은 이제 월세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상품인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랑 이용 안 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분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이제 집을 만약 월세로 구한다고 하면은 535만 원 정도의 수준의 집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한 청년과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은 청년하고 주거비출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대출이자가 5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30만 원의 목돈을 매달 모아가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을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정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꼭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전 LH 청년주거 상품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LH 청년전세자금 대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월세 주거비를 확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최대 9,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청년 아니고서도 신혼부부도, 그리고 신혼부부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이용하시면은 월세 지출을 확 낮출 수가 있고, 이 돈들은 나중에 청약을 위한 준비되는 목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을 위한 준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시기가 그래서 이제 월세 지출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전시가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 없이는 어떤 모든 준비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이제 아파트 사기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청약하면은 우리가 그 부동산 자체를, 아파트를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실거주적인 목적으로 갔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투자 수단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로또 청약이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청약제도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청약제도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장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해야지만 그래서 청약을 활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준비는 청약통장 만드는 거예요. 사실 청약통장 없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20대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유만 알고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히 아파트를 얻기 위한 그런 기차표 같은 그런 필요한 필수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청약통장은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청년들만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 해가지고 일반 청약통장하고 차이점은 이제 이자에서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병역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더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리가 우선 높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이걸 은행 가서 전환을 하시게 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전환을 하신다 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처음 가입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손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혹여나 내가 집이 있거나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은 만들어 놓는 게 내가 지금 당장 할 거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5년, 10년 그리고 20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내가 당장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무조건 만들어 놓으신 걸 추천해드려요. 이건 이제 대전시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2019년부터 20년 5월까지 제가 이렇게 평균 매매가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 5월에 평당 938만 원부터 그리고 5월 달에 1년 지난 시점에서 1137만 원이나 적혀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8천 정도가 이제 평균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그리고 흔히 이제 위치가 좀 좋은 곳 그리고 연식이 좀 짧은 곳들은 사실 4억대가 넘죠. 4억 5억대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이제 준비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런 것들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도 여러분이 꼭 좌절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약 1순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대전시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대전시는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청약 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청약 1순위를 만드시려면 우선 2년이 돼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이 지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매월 납입하려고 약속했던 그 날에 연체 없이 24회,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횟수를 연체되거나 미납이 된다면 24회를 채워 나가야 돼요. 그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을 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24회 이상 납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민연주택은 이거 두 개의 먼저 차이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주택은 국민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유추는 되겠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틀립니다. 공급하는 주체가 여기는 정부나 LH 그런 이제 공기관에서 이제 주차하는 곳이고 여기는 민연주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브랜드의 아파트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도 있지만 그 초과능 주택도 있고 그리고 가입 후 여기도 마찬가지 2년을 경과해야 되고 납입 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2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표가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1순위
기준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순위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0순위로 생각하셔도 될 게 뭐 아영씨 질문 아까 봤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거 어쨌든 1순위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까 무엇보다 조건이 다 만들어져도 안 되는 게 이제 목돈인 거다 보니까 목돈을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최대한 월세 지출을 아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기 가열지구에서 이제 1순위가 안 돼, 그러니까 1순위여도 이게 이거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2년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2년이 미만인 자는 청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세대주가 아닌 자, 그러니까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은 안 되고요. 세대주만 할 수 있고 가족 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기준치에 맞는다면 이제 부양가족으로 해서 부양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청약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택을 당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당연히 2주택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는 이제 조건부로 몇 개월 이상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년 그리고 24회 미만으로 당연히 24회 횟수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횟수가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안 되면은 1순위여도 청약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입니다. 2년주택 청약할 때 이제 필요한 예치금인데 우선 서울 부산은 빼고 대전시거 85제곱미터 이하는 이거는 민영주택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85제곱미터 이하에는 25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400만 원. 그리고 여기 이후로는 뭐 저희 청년분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대형 평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85제곱미터 이 정도면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평형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50에서 400 정도를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 청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청약에는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에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기준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경쟁하는 분양제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제 사례로 여기다 집어넣어봐도 점수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은 사실 좀 불리해요. 불리하지만 이것을 또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준비하는 것들에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총 만점이 84점이고요.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만점인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것들이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일 것 같아요. 부양가족은 사실 뭐 이거 결혼을 해야지만 이제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그럴 때 이제 생기는 거지만 요거 두 개는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이. 그리고 추첨제가 있습니다. 이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거죠.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건데 추첨제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청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또 특별공급, 청년공급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간에 만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무주택 기간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입니다. 32점인데 이거를 32점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0몇 년 동안 다 무주택이었으면 이게 만점이 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만 30세부터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무주택은 만 30세 이전이면 0점인 거고요. 만 30세 이후가 돼야지 이제 2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청년 여러분들이 만 39세까지가 청년이라 했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시면 1년당 2점이기 때문에 만점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또 이것도 만점이 다가가기 참 힘듭니다. 대신에 이걸 좀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만 30세부터 책정을 한다 하지만 결혼을 만 30세 이전을 하면 결혼하는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또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기간에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양 가족 수는 직계 존속 배우자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내용 그대로 나와 있지만
간략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우선 부양가족수 한 명이 생깁니다. 내 소중한 아내나 그리고 남편이 부양가족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또 한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 2명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 결혼 평균 나이가 만 34세다 보니까 34세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8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균적으로 청년들은 8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2명 있을 거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봤어요. 가정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청약제도를 뭐 활용해서 아파트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정하고 했을 때 부양가족 수가 이제 20점이 되더라고요. 부양가족 수 20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통장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좋아요. 사실 미성년자 때부터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는 이건 만점은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15년 이상을 만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우선 만 17세부터 여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체크합니다. 만 17세부터 체크하고 만 20세 이하부터는 최대 2년만 인정을 해줘요. 미성년자에 가입했을 때는 뭐 그 전에 가입을 하더라도 최대 미성년자 때 2년만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부터는 가입 기간을 이제 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 기간에 점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무조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으실 때 매달 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약정 금액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들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파트나 이런 거 분양받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청약통장에 많은 돈을 매달 이제 적금 붓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할 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깰 수도 없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제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깨버리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청년 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에 하실 때는 내가 부담 없는 금액을 매달 장기적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돈을 모으는 통장은 적금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혹여나 나중에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로 그 적금을 깨시는 게 낫지, 청약통장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넣어놓는 거는 사실 나중에 가서는 깰 수도 없고, 정말 필요해서 깨게 된다면 여기서 또 많은 손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하실 때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넣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 34세 기준으로 20대 군대 갔다 온 시점부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한 8년 잡고 한 10점 정도 되겠더라고요. 10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부터 더해보면 총 38점이라는 청약 가점이 생겨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청약 당첨됐던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게 만 34세 기준에서 자녀 2명 있고 결혼했을 경우 생각해서 38점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최저로 당첨된 점수가 60점입니다. 60점. 그리고 사실 더 인기가 있는 지역은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들이 가점으로 이렇게 당첨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 수에서 좀 밀리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대부분 되신 분들을 보면 청년분들보다는 40, 50대가 또 월등히 많아요. 그 다음에 가점제로 저희가 아파트 이제 당첨이 되기는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천제인데요. 추천제는 사실 가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첨되고 나서 이제 예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점을 계산해가지고 순위를 매기지만, 우리가 추천제를 좀 생각해 보실게. 한번 여기 봐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 우리 이것만 보면 돼요. 투기과열지구,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그러니까 넓이가 45제곱미터, 이게 전용이거든요. 전용이면 30평대 이하는 100% 가점제로만 뽑지만, 저기 보시면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살짝 벗어나는 것들은 추첨제가 50%가 들어가요. 5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가점에서 불리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로 한번 노려보시는 거예요. 추첨제로 노려보시면 생각보다 될 확률이 많고, 제 친구도 됐어요. 포스코 더 반짝을 됐었는데, 이 추첨제를 노려보시니, 왜냐면 가점으로서 안 보잖아요. 가점 안 보고 단순히 1순위만 보면 돼요. 1순위. 그 조건만 맞추면 돼요. 1순위만 보고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50분 물량을 하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좋을 게, 추첨제 물량 50% 중에서 무주택자만 75% 먼저 더 뽑아요. 50% 중에 물량 중에 또 75%도 무주택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1주택자. 대신 1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 언제까지 매매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아직 청약을 해본 적은 많지만 당첨돼 본 적이 없어서 당첨된 경험을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대부분 저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추첨제로 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자료는 준비 못했지만 사실 여기 특별공급이라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생길 것 같아요. 특별공급. 왜냐하면 청년의 날도 제정이 됐고, 그리고 생애 무주택도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도 있고, 그렇지만 청년에 대한 또 별도의, 청년에 대한 별도의 또 특별공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도 그것만 해도 가점이 있지만 여기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세세하게 이렇게 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청년들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 청약은 미리 내가 지금 당장 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아까 전에 거를 준비를 해놔야지만 그런 것들 청년들이 위한 혜택이 생겼을 때 그거를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이 생겼는데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그 혜택이 생겨도 난 청년이랑 그 하나만 조건만 맞는 거지 그 외의 조건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청년에 대한 청약 제도에 대한 그거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생기면, 특별공급에 어떤 혜택이 생기면 그것을 노려보면 좋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계획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또 저출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그걸 볼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LTV가 강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얼마 전하고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은 전에는 70% 가까이 나왔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내가 30%만 내 자본이 있으면 알뜰하게 모아서 갚아나가면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40%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가 최초의 주택이다 하면 퍼센티가 좀 늘어나지만 어쨌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돈에 대한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해야지만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청년에 대한 혜택이 생겼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는 곳은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검색을 청약홈이라고 하시면 이런 홈페이지 화면이 뜨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에서 있었는데 이제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UI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그냥 청약 신청 써 있고요. 청약 일정 및 통계, 그리고 청약 자격 확인, 청약 연습 등이 있는데요. 청약 자격 확인, 우선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은,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분양 정보가 다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양 정보 다 나오고, 내가 원하는 그 시나 그런 것들만 또 클릭을 해가지고 달력을 띄우고 이걸 또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끝난 분양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청약을 앞두거나 좀 계획을 몇 개월 전에 하고 계시거나 어디 단지를 노리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일정을 한번 봐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을 봐보셔야죠. 그래야지 청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격 신청, 그러니까 자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가점제 같은 경우도 뭐 부양가족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것들, 기준점들은 많은데 이런 거죠.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에 내가 맞는지, 그리고 내 상황이 여기에 맞나, 이게 좀 애매모호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은 정해지지만 이게 내 상황하고 내 상황이 좀 동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럴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정보를 넣고서 이제 청약 자격 확인을 하는 건데 제 주민번호랑 공인인증서 통해 가지고 여기서 다 전산으로 다 조회를 해줍니다. 예, 조회를 해주고 나한테 어떤 부양 가족이 있는지까지 그 부양 가족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다 받아놓으면 쫙 떠요. 내 부양 가족 내 밑에 누가 있는지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를 않아요. 예전 같으면 청약을 실수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실수한 채로 넣게 되면. 근데 요즘 같으면 미리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도 낮고 내가 현실적으로 몇 점인지 그리고 청약 자격이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 가입 기간은 뭐 청약 통장에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청약 통장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기준을 삼으면 되지만 제일 힘든 게 부양가족 산정하는 거랑 그리고 무주택, 사실 무주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주택이면 우리가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무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또 팔았다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친척들 이제 뭐 요청을 받아서 시골집에 잠깐 명의만 빌려줘 이런 것들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하면 이 사이트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청약 가점 계산인데 가점 계산을 눌러보시면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부양 가족 누가 있는지 해서 가점 점수까지 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딱 나와요. 나중에 자동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아까 청약 캘린더 통해 가지고 이제 분양 정보를 다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분양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스테이트를 분양을 하고 싶어 했어요. 특별공고 신혼부부로 분양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언제 정도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림을 신청하게 되면 문자가 날라와요. 그 단지가 언제 이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고 문자가 날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청약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지만 청약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같이 청년 대상의 주거 지원 상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해가지고 알뜰하게 목돈을 만드는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청약에서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고 앞으로 청년들한테 분명히 혜택적인 거 더 많이 줄게 분명합니다. 투기 가열 지구지만 우리는 실수요자잖아요. 이게 청약을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수요자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마 점점점 부동산 정책이 뭔가 유하게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 폼을 통해서 청약이 어떻게 내가 청약 제도에 어떻게 가점이 계산되고 그리고 또 하나 청약 신청을 실제로 먼저 예행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예행 연습하기 뭐 이런 연습하기가 있는데 실제로 청약하는 그 모든 폼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보면서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보시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 봅니다. 예. 청춘정거장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아까 아영 씨가 이제 청약 우대 청약 통장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
50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 과세가 됩니다. 아마 500만 포함해서 과세. 아니요, 이거는 끊긴 거예요. 이거는 비과세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거기에 과세가 일부 과세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근데 일반 청약통장하고 차이점은 비과세도 없잖아요. 일반 청약통장.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좋은 거죠. 손해보증만 가입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아요. 예. 근데 끊기나요? 뭐, 예. 안 끊겨요? 예.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여나 뭐 청약 관련 아니더라도 저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뭐 계약하는 상황이나 계약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고 그리고 주거하면서 어떤 게 뭐 가족같이 거주 중인데 맞아요. 승훈 씨 말씀대로 이제 그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은 조건들이 좀 있어요.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좀 보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취를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맞아요. 무주택 세대주로 나갈지 몰라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 힘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청약통장은 청약 우대형이나 아니면 일반 청약통장이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세대주로 되실 때 그때 한번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는 지금 계약해서 집을 지내고 있는데 예. 전세 버팀목으로 신혼부부 전세 버팀목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근데 LH에서 신혼부부 전세인데 선정이 돼서 거기로 이 금리가 더 낮아서 네. 전환을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그 전세 버팀목 다 중도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몇 천만 원 되는 금액을 바로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상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또 방법이 혹시라도 있나?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태균 씨가 혹시 살고 계신 분이 아파트신가요? 아니, 좀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인가요? 제가 아파트 주택에 살고 제가 1층에 살고 주인이 2층에 살아요. 그 일반 단독주택이네요. 네. 그걸 이제 버팀목 전세로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태균 씨가 살고 있는 곳을 부동산에 내놔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요즘 전세가 너무 없거든요. 전세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면 집주인한테 그 보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 상환하고 LH는 또 그 일정에 맞춰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아마 최대 9,500만 원까지 나오실 거예요. 9,500만 원. 근데 이것도 계약하고 승인까지 한 3주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뭔가 하나가 먼저 진행된다고 하면 내가 그 기간 동안 붕 뜨기 때문에 집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우선 금리가 싼 걸로 갈아타고 싶으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마 당첨이 되셨으면 제가 알기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야 되죠.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당첨이 되셨으면 당첨이 됐는데 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또 LH에서는 또 재승인 해주는 걸 좀 뭐 페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계약 기간을 좀 지켜서 한번 당첨이 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가 없어요. 특히나 단독주택. 태균 씨가 아마 신혼부부인데 단독주택에 사신다는 거는 그만큼 주택 상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구한 주택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줘도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가고 그 일정만 조율을 잘 해가지고 바로 받아서 상환하고 나는 그때 LH 구한 그 시점 맞춰가지고 거기도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딱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미리 돈을 들여가지고 버티고 상환할 필요도 없고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말처럼 시간 맞추는 게 왜냐면 나와 내 들어올 사람 그리고 거기 또 LH 가서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누가 살고 있으면 이 세 가구가 다 맞춰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LH 가는 건물에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오면 나는 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계약한 집에 다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네, 이 집에서 전환만 시킬 수 있는 게 상환 반환 계약금을 다 내고 한다 그 전세 버티는 끝낸 후에 LH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집에서 상품만 바꾸려고 한다면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네요. 왜냐면 전입신고도 지금 되어 있으실 거고 LH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그걸 다 봐요. 지금 세교시가 어디 살고 있는지 다 보는데 살고 있는 데다 또 LH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권 당연히 하고 LH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살고 있는 데서는 할 수 없지만 LH 또 하나 혜택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LH는 도배를 한번 할 수 있어요. 도배를 지원해줘요. 2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건 딱 한 번 지원해줘요. LH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걸 건물주도 이것도 팁인데 건물주들한테 내가 LH니까 뭐 도배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이런 걸 얘기하지 마세요. 도배는 건물주들이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 보면 그걸로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보고 해야 될 시점에 그때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청약이 당첨 이후 바로 자취방을 짧게 1년 정도 구하고 청약 5대0 청약으로 바꿔도 안 됐나요? 혜택적인 시점 자체가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청약 당첨 이후 바로 자취방을 짧게 1년 정도 구하고 또 청약 통장을 바꾼다는 게 청약의 당첨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고 나서 청약 통장을 바꾸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아까랑 이어지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세대주 안에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거 어쨌든 무주택 세대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저 자체가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따라야 되니까. 예. 지금은 그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청약밖에 못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약에 그냥 어쨌든 그럼 일반 청약으로 계속 넣고 있다가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네. 그건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그거를 그러니까 당첨되면은 그냥 그러면은 어쨌든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돼도 거의 한 뭐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이렇게 시간이 돼서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자취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취방을 구하는 기간 동안 청년 5대0 주택 청약으로 바꿔도 혜택을 받는 시간이 늦지 않은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약 당첨이 되고 나면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청약 통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고 나중에 신규로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가족 밑에 있으면은 그냥 아예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 청년 5대0 청약 상품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청년 5대0 청약 통장 가입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여나 다른 것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청약 아니고서도 뭐 다 괜찮거든요. 내가 어떤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나한테 불리하거나 뭔가 넣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좀 궁금했던 거 아니면 살면서 뭔가 수리를 요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다 신축 건물조차도 하자가 생기는데 살다 보면 이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생길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여쭤봐도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 네.
없는 것 같으니까 아까 뭐 승훈 씨도 있었지만 방송에서 혹이나 뭐 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로 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로 메일로 보내주시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저희 사무실 찾아오셔도 됩니다. 저 동구에 있는데 찾아오셔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세하게 이제 많이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청약 전문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유튜브로도 활용하시면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점이 굉장히 낮더라도 아까 같이 추첨제나 그리고 특별 공급을 활용해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첨을 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또 강조하지만 목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목돈이 있어야지만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 저는 환영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